안녕하십니까? 약자의 친구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약자의 강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약자의 강점 그러면 모순형용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자에게는 뼛속에 뼈가 있습니다. 호주 밑에 뉴질랜드가 있죠. 그 섬에 사는 새는 10마리 중에 3마리쯤이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날개는 있는데 몸집은 커지고 날개는 태화해서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먹을 게 널려 있어서 굳이 여기저기 옮겨 다닐 필요가 없고 또 포식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긴급하게 날개를 써서 날아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리는 열악한 지역에 살면 날아갑니다. 닭도 날아갑니다. 그 날갯짓을 해서 포식자를 피하니까 개가 쫓아오면 닭이 날아갑니다. 오리도 역시 띠뚱띠뚱 걷는 것도 시원찮지만 잘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약자는 자기의 생존 본능을 발휘해서 날아갑니다. 날개가 태화되지 않도록 포식자를 떼놓고 살아나려고 그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먹이를 찾아서 또는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날갯짓을 하는 새는 태화된 날개마저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뉴질랜드처럼 너무 환경이 좋으면 먹을 것 많고 자기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때는 있는 날개마저 태화돼서 그리고 먹을 게 많으니까 많이 먹고 몸집은 커져서 새의 본연인 새의 변별성 다른 것과 구분되는 점인 날지 못한다 그런 새가 된다고 합니다. 날지 못하는 새가 무슨 새입니까? 그런데 부자에게는 이렇게 뉴질랜드의 새처럼 강자의 저주에 빠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태화되고 그나마 자식마저 시원찮게 자기가 만들어서 무능력하게 길러서 그 부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대물림이 되지 않는 그런 수가 많습니다. 부자는 또 의외로 강한 것 같지만 이렇게 개처럼 딱딱한 껍질을 그 뼈를 파고들면 그 안에는 이 살만 있는 그런 사람처럼 의외로 연약합니다. 자기의 약점을 보호하려고 그 살을 보호하려고 단단한 그 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조금만 공략하면 조금만 파고들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고독합니다. 그들은. 왜? 다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돈과 연결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노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돈 버는 과정에서 많은 그 사기꾼들을 받고 인정사정 없는 그렇게 달라붙어서 자기 돈을 빼앗아가려는 속이려는 그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불신의 기초에서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고독합니다. 얼마나 고독하냐 하면 자기 자녀마저 못 믿습니다. 제가 아는 그 사람도 둘이서 악착스럽게 돈을 벌었는데 자식 낳을 어찌 보면 틈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를 낳았는데 이 하나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자랐건만 이 아들은 애지중지 길렀는데 이 뉴질랜드 새처럼 너무 애지중지 길러가지고 시행착오를 겪고 잘못도 해보고 이것저것 자유롭게 해볼 틈도 없이 마치 온상의 꽃처럼 길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놓고 결국은 이제 부부간에 서로 막 원망을 하고 당신 때문에 그랬다 당신 때문에 그랬다 돈 버느라고 애들을 이렇게 전부 다 남의 뭐랄까요 그 손으로 키우고 그리고 외주와 너무 자녀 교육을 모두 바깥에 사람들에게 맡겼다. 어린이집, 학원, 뭐 보모 그렇게 또 이쪽 저쪽 떠돌게 하면서 정서가 좀 메마르고 정서가 제대로 이렇게 정서를 표출하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아가지고 막 이제 오냐오냐 키운 자식이 부모한테도 덤비고 그래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재산은 많은데 이 자식 줘야
돈을 불리기는커녕 뭐 자기 눈 부모들 감자마자 그 돈을 바로 탕진할 것 같은 그렇게 무능력한 자녀를 길렀는데 결국 뉴질랜드 새처럼 된 거예요. 먹을 것 많지, 일할 필요는 없지,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은 없지, 자기를 노리는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오냐오냐 길어서 그런 자녀를 낳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독한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돈 벌었느냐. 그리고 불신은 하는데 타인뿐 아니라 자식마저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매우 과신하는 거예요. 자식은 불신하면서 자기는 엄청나게 그 과장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거창한 사람이다.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 그런데 타인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자녀가 결국은 이 날지 못하는 새처럼 됐을 때는 이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놔두고 죽느냐는.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가 그런 경향을 갖는데 이 강자인 부자 부모가 자녀를 잘못 길렀을 때 그나마 또 하나 길러가지고 풍요하게 기른다고 하는 것이 풍요하게 기르다 보니까 쓸 줄만 알고 그리고 즉각적인 어떤 그 쾌락 만족을 못하면 밥 먹다가도 금방 피자 찾으면 피자 불러주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것이 강화돼 가지고 결국은 그 자녀를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부모가 돼서 이 재산은 몇십억 몇백억 됐지만 정말 100억 넘는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닌데 이 자녀한테 이걸 준다는 게 그리고 자녀를 또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이게 뭐 보통 분란이 아니어서 자녀는 마치 그냥 떼어놓은 당상처럼 자기 걸로 생각하지. 부모는 이거 주어봤자 자녀가 시원찮아 가지고 도대체 몇 년이나 버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키운 것 자기 탓은 안 하고 자녀만 탓하면 또 자녀와 서로 앙숙이 되는 그래서 의존적이고 자립하지 못하는 이런 자녀가 있어서 골치 썩는 부모가 꽤 많습니다. 교수들 중에도 의외로 교육학과 교수가 자녀를 교육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왕따를 당하는 수가 있다는 많은 그런 놀림 있고 가정학과 교수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제 뭐 그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부자가 자녀를 가난하게 기르지 못해서 생존력 있는 자녀로 기르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학원을 뭐 세 군데나 많이 할 때는 하고 그렇게 부자들과 해서 물론 기본적인 소득도 없어가지고 자기 어떤 존엄을 지킬 만한 소득도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의외로 부자 중에도 그렇게 약자들이 많습니다. 부자의 단점도 있는 거라고요. 그 이제 땅을 치고 통곡할 때는 되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든 아니면 이 부부 관계에서든 대개는 너무 늦어서 고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약자는 어떻습니까? 생존 본능이 막강합니다. 그 시장 바닥에서 그 노점상을 하면서 노점상들끼리 그 다음에 노점상 거기에서도 뭐 이렇게 웃돈 아니면 다른 뭐 관리비다 뭐 해가지고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참 많잖아요. 자리 싸움, 그 사람들과의 그 대결, 그리고 이 손님과 또 손님을 서로 안 뺏기려고 하는 옆 사람과 경쟁하면서 생존 본능이 막강해집니다. 이제 물론 그 단점도 있긴 하죠.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인정사정이 없는 그 뼈, 살, 날개가 매우 튼튼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급하다 보니까 항상 날개를 써서 이 날개 근육도 튼튼하고 뼛속에 또 뼈가 있어서 개처럼 뭐 이 가재처럼 그냥 뼈 뚫고 나가면 그 속에 여린 살만 있는 게 아니라 뼈를 뚫고 들어가면 또 그 속에 더 단단한 뼈가 있는 그런 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약자들이 이제 강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자기가 부자 된 원리를 자녀에게 잘 전수하지 못해서 자녀대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벌레를 잡거나 이게 포식자를 피해야 되는 이 약한 새들은 굉장히 그 청각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잽싸게 나르고
포식자에게 잡아먹힐까 봐서 교미도 아주 짧게 한다고 하죠. 번식을 하는 것, 종족 보존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도 자기 생명이 귀중하니까 교미를 매우 짧게 하는 그것도, 또 그 사이에도 포식자가 덤벼서 이렇게 이른바 암수를 다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들이 되게 그러죠. 그래서 큰 새일수록 나약하고 작은 새일수록 강한 거죠. 뱀도 그렇잖아요. 큰 뱀은 독이 없습니다. 작은 뱀이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독이 있고 그 독을 한 방에 그 상대를, 포식자를 KO시키는데 써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독을 가진 거는 작지만 늠름합니다. 건드려봐, 한번 건드리려면. 잘못 건드리면 너 한 방에 나가. 그런 겁니다. 약자들의 도끼랄까요? 독과 약을 같이 품고 있는 이 약자들은 그렇습니다. 근심이 많지만 살려고 하는 동안에 그렇게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갖는 근심하고는, 강자가 갖는 근심하고는 약자가 갖는 근심이 다르긴 하지만 부자의 근심이 더 큽니다. 그 반면, 자, 나는 3억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30억을 가졌다. 그렇다고 해서 30억 가진 사람이 10배 행복합니까? 10배 막강합니까? 10배로 잘 삽니까? 10배로 자녀를 잘 가르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라고 해서 너무 기죽어가지고 그냥 내가 이 3억이 30억만 된다면 가정법을 써가지고 인생을 스스로 괴롭히면서 그 상대를 부러워하고 깜빡 죽어가지고 그 앞에 가면 설설 알아서 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한 맺힌 부분 거기에 너무 또 집중 설비해가지고 부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먹는 것에 한 맺힌 사람은 먹는 것에, 자녀 교육에 한 맺힌 사람은 자녀 교육에, 그것도 자녀 용돈에 한 맺힌 사람은 자녀 용돈에, 자녀 과외에 한 맺힌 사람은 자녀 과외에. 그러다가 약자들이 이렇게 부자 된 사람들, 강자 된 사람들 중에 또 자녀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교육계에서 안팎에서 30년 안팎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범대학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자의 자녀들에 대해서 많이 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서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노점 상하면서도 자녀 때문에 그냥 기가 살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교무실에서도 보고 학원에서도 보면 자녀가 어떤 상태인가 딱 부모 표정 보고 어조 보고 말투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하다는 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알고 보면 부자도 약점이 많다. 근심이 많다. 1억 부자는 1억 근심이 있고 1억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투자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오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다. 좋은 거 먹는다고. 나는 10,000원짜리 먹는데 100,000원짜리 호텔식 먹는다고. 100만원짜리 이를테면 뭘 먹는다고 해가지고 10배, 100배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자도 자위하면서 정신승리하면서 나 괜찮아. 나는 나를 스스로 위로하니까. 나는 돈은 없지만 정신력은, 도덕력은 막강하니까 그렇게 할 것도 아니지만 그 한 맺힌 부분에 이렇게 막 소비를 하면서 그걸 위해서 점심도 굶어가면서 무슨 메이커 신발 신으면 하늘로 날아간다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펄짝 하면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러지도 않을 그 신발 몇십만 원짜리 사기 위해서 점심도 굶어가면서 이런 여자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자기 건강을 해치면서, 아니 신발 그냥 그거 신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신체 건강 전체적으로 보면 좋아도 깨지고 외국산에서 나온 게 자기 발에 잘 맞는 게 최고 좋은 것이 외국산 명품, 그게 최고입니까? 그리고 누가 안 봐주면 그냥 봐달라고 가서 이야기하고, 그 누추한 이야기죠. 그래서 약자, 너무 가난하면 한 것도 못 버리는, 쓰고 또 쓰는 그런 수가 있어서 구차하게 보일 수 있고, 강자, 가진 게 돈밖에 없다 보니까, 가진 게 권력밖에 없다 보니까, 이름밖에 없다 보니까 그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약자는 생존력을 강하게 가지면 뼛속에 뼈가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기에서도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00이 와도 견디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자로서 강점을 생각하면서 강자의 이 뭐랄까요 그 강점만 생각하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강자가 스스로도 뉴질랜드 새처럼 날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너무 그 온상 속 새처럼 키워서 자녀를 날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가지고 100억이 됐든 몇백억이 됐든 그 재벌들 안 봤습니까? IMF 때 30대 재벌 중에서 절반 이상이 망했습니다. 그 몇백억 몇천억도 마찬가지로 매덕밖에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약자로서 뼛속에 뼈가 있는 사람으로 크고 자녀를 그렇게 강하게 키운다면은 그 자녀가 몇십억 몇백억짜리가 되는 거죠. 너무 이 빈부로서 경제적으로 사람을 나누는데 거기에 위축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인생 성형가 정영기였습니다.